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1년 6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거기 가면 IYS가 82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42번째 나라로 산타 할아버지의 나라 핀란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핀란드 공화국은 북유럽에 위치한 노르딕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핀란드 북쪽은 노르웨이, 서쪽은 스웨덴, 동쪽에서 남쪽에 걸쳐 러시아와 육로로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스칸디아 반도에는 포함되지 않지요. 국토 대부분은 평탄한 지형으로 빙하에 깎여 형성된 호수가 무수히 흩어져 있죠. 핀란드는 육지의 68%가 북방 침엽스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핀란드는 호수와 섬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호수가 많습니다. 국기에는 흰색 배경에 파란색 스칸디나비아 십자가가 있고, 파란색은 수많은 호수와 하늘을 가리키고, 흰색은 눈 덮인 하얀 토지를 의미합니다. 국장의 빨간색 방패에는 금색 왕관을 쓴 사자가 굽은 칼을 밟은 채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형상이죠. 사자 문양 주변에는 9개의 장미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책 시도누리하는 세계여행에서 핀란드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산타크로스 오나라 핀란드여. 유럽 북쪽에 발트의 통편에 러시아 서쪽과 스웨덴 사이에 호수가 19만 개, 섬이 18만 개가 떠있는 동화 같은 나라여.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온 세상 어린이들 기다리는 곳, 예부터 러시아, 스웨덴, 독일에 끼어 1917년에 다 독립을 이룬 땅, 그 외에도 소련 영향으로 나토에도 못 오고 유엔에도 10년이나 지각한 나라. 그러나 민관이 합심하니 남녀평등 행복지수 세계 제일이다. 평화를 구가하는 땅이다. 사랑의 땅이다. 눈물 흘린다 칼레발레에, 열광한다 핀란디아에, 고맙소 르누트여 시벨리우스여. 문화만이 참된 힘이라 모두에게 알려준다. 기원전 수천 년 무렵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우라르 어족을 사용하는 핀족이 서쪽으로 계속 와서 기원의 1세기에 지금은 핀란드 남부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12세기 중엽 스웨덴 왕 에리크 9세의 십자군 전쟁 이후 스웨덴의 역대 왕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핀란드에서 스웨덴 영토를 넓혀왔죠. 1397년 포라메니아의 에리크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연립왕으로 즉위할 때 핀란드도 이에 병합시켜버렸습니다. 18세기 초 스웨덴 왕 칼 2세의 무리한 군사정책으로 시작된 대북방 전쟁으로 핀란드는 러시아의 대대적인 침공을 받고 타격을 입었죠. 나폴레옹 전쟁 중에는 핀란드 영토를 둘러싼 열강의 외교적 외교전이 펼쳐져서 끝내는 1809년에 러시아가 대공국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1917년 핀란드는 독일 제국의 공국인 헤셀 칼가가 핀란드 왕가로 받아들여 독일 제국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1918년 11월 10일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핀란드는 그때 공화국으로 독립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소련의 위협이 다시 커져서 국가의 생존을 걸고 소련과 두 차례나 겨울전쟁을 벌였죠. 구스타프 만데르 장군의 지휘 아래 열심히 싸웠지만 국력이 총동원됐지만 소련에 지고 끝내 패배했죠. 이전부터 핀란드는 소련에 대한 감정에 좋지 못했는데 이 두 차례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핀란드 정부는 소련과 서유럽 사이에서 중립을 표방하면서 경제 발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때도 소련의 영향이 커서 핀란드는 마샬 플랜을 받지 못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나 유럽 공동체 EC에 가입하지도 못했죠. 자유민주 정권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경제권에 속하는 경제 정책을 피고 외교 국방 측면에서는 공산권과 가까웠지만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는 가맹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는 1958년에서야 유엔에 가입했고 중립정책을 표방하고 있죠. 소련 붕괴 후 소련 서방 지역에 접근하여 드디어 1994년에는 EU 가입에 합의하였고 2000년에는 유로화.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 부패가 적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고 급속하게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하여 북유럽형의 복지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매년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최상으로 랭크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스웨덴, 러시아 그리고 독일이라는 강대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그들로부터 무수한 침략을 받아왔고 오랫동안 그들의 속국으로 전락하기도 했으나 끝내는 언어를 지켜내고 정체성을 지켜 드디어 1917년 12월 6일 독립하였죠. 핀란드가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 독립하는 데에는 엘리아스 런루트의 서사시 칼레발라와 시벨리우스 교양시 핀란디아가 중심적 역할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49년에 집대성된 칼레발라는 핀란드 사회에서 중심적인 상징성을 가진 국민 서사시이며 핀란드 국민 문화의 시금석이자 이정표의 역할을 해왔죠. 교황국 핀란디아는 1899년 러시아 제국의 언론 검열에 비밀스럽게 저항하는 언론사의 기념행사를 위하여 작곡된 작품인데요. 핀란드 역사의 몇몇 에피소드를 극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핀란디아는 그 당시 러시아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콘서트마다 작품명을 우스꽝스럽게 바꿔가며 연주하면서 연습하였죠. 저는 예술작품이나 문학작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핀란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2차 대전 후에도 소련의 영향으로 미국의 원조도 받지 못하고 1955년에 유엔에 눈높게 가입한 이후 경제 성장과 복지 정책에 민관이 합심하여 행복지수 1위 국가를 이룬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과거나 현재의 역사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념에 젖어 모스크바에서 밤비행기를 타고 핀란드를 찾았죠. 공항에서 아침 일찍 공항 리브니를 타고 헬싱키 시내로 돌아와 원로원 광장을 찾았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들이 더러더러 있을 뿐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200명의 국회의원은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국회에 출석하죠. 그러나 거리에 자전거로 이동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원로원 광장에 들어서면서 헬싱키 대성당과 헬싱키 대학, 헬싱키 시청사 등을 한눈에 바라볼 수도 있었죠. 이 중에서 단연 헬싱키 대성당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루터파 교회로 언덕 정상에 다소곳하게 자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원로원 광장 전면에는 러시아 알렉산드로 2세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2세는 알래스카를 미국판 러시아의 짜르 황제이지요. 근데 이곳에 왜 그의 동상이 있는가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대학생에게 물어보니 알렉산드로 2세는 1855년부터 1881년까지 26년 동안 핀란드 대공을 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변가 언덕 위에 커다란 성당이 있어 시내도 조망할 겸 그곳에 저는 갔습니다. 대성당은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카타니아너키 반도 언덕 위에 있었는데요. 이름은 우스페스키 대성당으로 핀란드 정교의 주교의 성당이었습니다. 수호성위는 성모 마리아이고 대성당의 이름은 고대 교회 슬라브아로 성모 안식을 의미하는 우스페니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헬싱키 교구 주교자 성당인 이 성당은 핀란드 정교의 대표적인 성당이며 서유럽에서 가장 큰 정교의 성당이기도 합니다. 마침 날씨가 쾌청하여 연인끼리 또는 가족끼리 나온 나들이객과 또 나 같은 관광객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부두에서 배를 타고 수오멜리나 요새로 갔습니다. 수오멜리나 요새는 핀란드 헬싱키 입구에 위치한 구스타미에카 섬 등 6개의 섬에 1748년에 지어진 요새이죠.
당시 핀란드를 지배하고 있던 스웨덴이 러시아 제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든 요새입니다. 헬싱키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이며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섬에는 요새답게 포신들과 진지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적들이 헬싱키 진입을 막기 위해 이상적으로 건설되어 있음을 저 이방인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관광객들이 역사도 공부하고 산책하기도 안성맞춤인 곳이죠. 핀란드는 산타크로스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타크로스가 사는 마을인 핀란드의 북부 라파즈의 주도인 로베니에이지요. 로바니에미는 오로라를 찾는 이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죠. 이곳에 빨간 모자를 쓰고 하얗게 숨을 기른 빨간 모자를 쓴 산타 할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산타 할아버지도 오로라의 아름다움의 그 싱그러움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세계의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는 핀란드 로바니메시 근처에 있는 산타 마을의 산타 우체국에 접수되는데요. 1년에 600여만 통이 이곳에 도착한답니다. 거기까지 시청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산타크로스 나라 핀란드에 한번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43번째, 43번째 나라로 아프리카 대륙을 가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황금 해안으로 유명하지요. 주위 젊은이들과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